반갑습니다. 경남도청 세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진철 사무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취득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그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하지는 않고 한 오전 한 3시간 정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사실 계속 하루 종일 하면 이제 그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후에는 또 재산세 실무 과정, 그 재산세 사실은 종부세하고 이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또 오후에는 좀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남아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또 다음 주에 딱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한 개만 가지고 하면 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고 여기서 취득세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의 순서입니다. 사업은 이게 제가 그 강의를 할 목차거든요. 사업의 종류, 정비사업하고 개발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은 이제, 정비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됐던 도시가 낡아가지고 이걸 새롭게 이제 탈바꿈시키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개발 사업은 아직 미개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한다든지 택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건 개발 사업이고, 기존에 개발됐던 도시들이 낡아서 새롭게 이제 탈바꿈하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발생되는 취득세 문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사업별로 납세 무자하고 과세 대상은 뭐가 있는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새로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반 분양자가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의 납세 무자, 각각 납세 무자별로, 그리고 이제 그 시기마다 취득세 문제가 이슈가 다 다릅니다. 개발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됐을 때 단계, 이게 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조합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 이것도 참, 이게, 시간상으로는 주택조합 사업까지나 도시개발 사업도 시간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도 설명을 드릴 건데, 환지와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시개발 사업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 있고, 혼합 방식이 있거든요. 수용 방식은 되게 심플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의 시행자가 땅을 다 사가지고 그냥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수용 방식 같은 경우는. 근데 환지 방식은 여러 사람들의 토지 주인들이 얽혀가지고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토지를 기존에 있는 토지 말고 새로운 토지로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단계별로.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도 환지 방식에 대한 그 도시개발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요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간이 되면 요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의 종류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 25년 정도 지방세 업무를 하는데, 도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하는데 한 12년 이상을 세무조사 업무만 했습니다. 세무조사 업무하고 세법 개정하는 업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조사팀장을 하고 있다가, 세무조사팀장을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세정팀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서 세법 개정이나 유권 해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거의 실무적으로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접근법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은 크게 이제 제가 그냥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도시개발이 이미 된 것들입니다. 도시개발 된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이제 탈바꿈시키는 건데, 살기 좋게 낡았거든요. 한 3, 40년 지나면 도시들이 다 낡아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울 같은 데는 뭐 6, 70년대에 개발됐던 도시들이, 그 시가지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되게 열악하죠. 그 다음에 신도시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뭐 80년대 이렇게 개발된 신도시들도 지금 보면 80년대, 90년대 개발된 신도시가 벌써 3, 40년씩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도 다 낡아가지고 막 개발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정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정비 사업의 종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장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간략하게 종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합쳐져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361페이지에 이 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361페이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종전사업명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국법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이 법에 있을 때는 예전에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사업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합쳐져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여기에다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그러니까 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일명 달동네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달동네 정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도 한 대 못 들어가는 정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되게 극히 열악한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개발할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 대상은 기반시설을 하고 주택하고 같이 개발합니다. 기반시설 하면 대표적으로 도로거든요.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통신. 그게 이제 기반시설인데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소방도로도 없어요. 사실은 꼴목길이 해가지고 사람 겨우 한 이게 지나다니는 계단으로 막 되는 그런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 개발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긴 열악한데 극히가 아니고 그냥 열악하다. 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중산층이 주로 사는 그런 동네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상가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공장 재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상가 재개발하고 공장 재개발을 우리가 묶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전부 다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다 묶어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재개발 사업은 국법에는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얘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 같이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같이 이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얘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마을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을을 개발하는 사업. 재개발은 그냥 마을 재개발 사업이다 생각하면 되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이제 이걸 강조를 드렸냐면 재건축 사업하고 이제 약간 특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얘는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것은 도로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잘 갖춰 있는 동네입니다. 단지 공동주택이 밀집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주공아파트가 있는 동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공아파트 있는 동네는 나름대로 자동차들이 다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공원도 있고, 나름대로 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자체가 그냥 낡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개발하는 거거든요. 반포인데 주공아파트 같은 이런 거 개발할 때 그 주변 지역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단지 아파트 자체만 공동주택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아파트만 낡아서 그 단지만 개발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아파트 단지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개발이고 얘는 마을을 개발하는 겁니다. 통째로. 요게 이제 약간의 포인트,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 그리고 얘는 이제 기반시설은 멀쩡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주택에만 포커스만 맞춰가지고 딱 그 단지만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재미나는 거는
재건축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은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모법이 달랐어요. 시작했던 옛날 법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그게 참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둘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같은 법에 있지만 옛날에 서로 어머니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도 달라요. 지방세법에 나중에 조합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조합의 정의가 재개발 사업은 빠져 있고 얘만 들어있어요. 얘하고 뭐가 들어있냐면 지역주택조합하고만 들어있거든요. 주택조합하고. 그래서 이게 왜 주택조합이 재건축이랑 같이 세트로 묶여 있는지는 나중에 예전에 시작했던 모법이 달랐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규정이, 지방세법도 이게 옛날 법 만들 때 한 30년 전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방세법에 왜 생뚱맞게 재개발 사업은 빠져 있고 재건축 사업만 들어있을까? 나중에 조합에 정의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